요즘은 저처럼 젊은 도배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네요. 이게 나름 기술직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벌이는 정말 괜찮은 편이죠. 아마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더라도 제가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일을 하는 만큼 버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고 시즌마다 일감이 들쭉날쭉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아주 만족하고 직업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요즘같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제가 일반 회사원이나 고정적인 직업이 아닌 탓에 저 역시도 그런 편견들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못 배워서 도배일한다. 젊은 사람이 왜 노가다 하느냐. 그거에서 밥은 먹고 사느냐. 잘 알지도 못하니까 쉽게 내뱉는 말에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지는 못하죠. 하물며 그런 말들을 가족이 될 사람에게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때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들으신다면 참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라도 있으면 같이 술 한잔하면서 속상하다고 한탄이나 하고 말면 될 텐데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라 이런 자리를 빌어 일면식 없는 여러분들께 제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홀로 계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형편이 좋으신 편도 아니었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으니 대충 들어도 제가 어떤 유년 시절을 겪었을지 쉽게 예상하실만 할 겁니다.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랑 지내는 불쌍한 어린아이. 그게 제 어릴 적 모습이었죠. 도시 변두리 외곽 허름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던 저는 참 꿈만 탄 어린이였습니다. 어려서는 공 차는 게 좋아서 축구 선수도 하고 싶었고 운동 선수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운영하던 축구 교실도 들어가고 싶었고 하다못해 동네 아이들 다 다닌다는 태권도 도장이라도 다니고 싶었지만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제 형편에는 그것마저 사치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랐었죠.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바랄 때마다 얼마냐 물으시고는 금액을 듣고 난색을 표하시는 할머니의 표정을 봐왔던 저는 그게 우리 형편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금세 포기하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저는 꿈도 꾸지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아이들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느니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느니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들을 꾸기도 했지만 너무 일찍 현실을 깨닫게 된 저는 일찍이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저의 장래 희망은 언제나 회사원이었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가능성 있는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꿈도 없고 팍팍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니 괜히 우울해지는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는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것도 좋았고 그런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슈퍼에서 과자들을 사다 먹을 때 저는 할머니가 직접 쪄주시는 떡이나 고구마 말랭이들을 먹었는데 그건 아마 제게 용돈 지어줄 여유가 없으셨던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던 그 간식들이 참 좋았습니다. 과자야 나중에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간식은 오로지 할머니의 손자인 저만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만 사랑받고 자랐던 저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미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에게 제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계셔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실 거라 생각했죠.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이혼해서 각자 가정 꾸리고 사느라 친자식을 나 몰라라 했을 때도 유일하게 할머니만이 저를 돌봐주셨으니까요. 할머니도 기댈 것 없는 제 신세가 안타까우셨는지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아프신 표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분명 그 나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실 테고 집에 파스도 항상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제 앞에서는 항상 팔팔해졌고 늘 긍정적이셨습니다. 가끔 저를 짠하게 보실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철이 좀 들고서야 알게 된 일이죠. 할머니가 저를 돌보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걱정이 많으셨을지 저는 미처 다 알 수도 없겠네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저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고 사춘기 겪는다며 속도 많이 썩였던 저였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손자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빨리 자라 돈을 벌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 아닌 사회생활을 택하게 되었고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 걱정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하면 할머니가 혼자 계셔야 할 텐데 이미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지신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목돈을 만들어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버는 게 좋아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곧 군대를 가야 하기도 했고 오히려 직장을 갖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벌렸으니까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양복 입고 회사에 취직해야 할 이유가 뭔가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씀하곤 하셨지만 솔직히 대학 졸업장이 발에 채일 만큼 흔한 요즘 세상에 고졸인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쉬울 리가 없었죠. 그래도 할머니가 바라시는 일이니까 저도 제대하고 나면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보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도 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었네요. 제가 제대를 몇 달 남겨두지 않았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런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휴가를 준비하라는 얘기에 저는 내심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위중해지셨다는 얘기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저는 몇 시간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래야 한다 생각했는데 저는 할머니만큼 그리 강한 사람이 되질 못했나 봅니다. 결국 할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못나게 눈물이나 쏟고 있으니 할머니는 주름이 가득한 그 손으로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절대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하실 기력도 없으신지 자꾸 제 이름만 부르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를 꼭 보고 가고 싶으셔서 마지막까지 버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래도 할머니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고 평생 할머니를 제 마음속으로 남겨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아쉬운 작별을 한 저는 저녁 후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지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인생이 다 부질없다 싶더라고요. 여태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동력이 없어지니 돈을 벌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슬픔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때다 싶은 것처럼 집을 비워줘야 됐었거든요. 이전부터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던 그 동네는 이미 한 집 걸러 빈집이 된 지 오래였고 제가 살던 그 집도 머지않아 나가야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제 집도 아니었고 전세집이었기에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집을 얻었던 돈으로는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 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할머니가 그런 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어 참 다행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행복하고 멋진 일들만 겪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참 살아가야 했고 결국 집을 비워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십몇 년을 살았던 그 집과 그 동네를 떠나며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그곳에 잘 묻어들였습니다. 그 동네도 몇 년 뒤면 개발이 끝나 별천지가 되겠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은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를 가게 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지만 2년 끊고 산지 오래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떠나셨으니 저는 고아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어디로 떠나 어디에서 자리를 잡던 저는 돌아갈 곳이 없는 외톨이였죠. 그런 생각이 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기에 지방에 내려가 1년을 넘게 지내기도 했고 별 이유 없이도 많이 다녔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철새마냥 떠돌아다니던 저는 우연히 도베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베 시다를 구한다는 얘기에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칼을 차고 따라갔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웬 어린 놈이 장비도 없이 몸만 덜렁 온 것을 보고 참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제게 그날 일을 가르쳐 주셨죠. 저도 몰랐는데 도베일이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손재주도 있다며 사장님도 칭찬을 해주셨고요. 옆에서 도배지 받치고 정리하고 그러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날의 경험은 제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도배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도배일을 하고 있네요. 도배일을 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나름 기술직이라 그리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도배사 자격증도 없이 야매로 도배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넘길 수가 없어요. 워낙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객님들도 아시는 것들이 많고 하다못해 본드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니 저도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귀찮더라도 도배지 위에 덧방하는 것보다는 초배부터 꼼꼼히 해드려야 좋아하시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꼭 애프터 서비스까지 보장해드려야죠. 가끔은 일이 2배로 걸리거나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기에 지금은 일감 떨어지는 일 없이 굳건히 제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었네요. 덕분에 몇 년째 제 연봉은 아무리 못해도 억대가 넘어가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몇 년 전에는 경기도에 내 집 마련도 하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네요. 그렇게 살아가느라 제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고
당장 결혼하기에 어려운 형편도 아닌지라 저도 결혼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도 여자친구가 결혼이 급했던 것 같네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다들 시집을 가는데 자기는 아직 북해받겠다는 소리도 못한다며 제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으니까요. 당시에 여자친구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간 교제를 하고 있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기에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했었죠.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면서 여자친구는 우선 집에 인사부터 드리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른 가족이 없는 그런 형편인지라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고 저도 용기를 내어 예비 처가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 선물들을 잔뜩 들고 갔네요. 몇십만원치 홍삼 선물과 백화점에서 한옷 한 장자를 샀고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에 양주도 한 병 들고 갔었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 해서 못해도 돈 100만원은 썼으니 첫 인사 자리에 그리 약소한 선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 환대는 아니더라도 손님 대접은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제 욕심이었던 걸까요? 양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간 저는 완전히 객식구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명 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밥상에는 나물 몇 가지와 생선 한 마리가 덜렁 구워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약소하지만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선물 좀 사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으니 고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홍삼이고요. 이건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양주를 한 병 사왔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샀어요. 우리 집 온다고 괜히 무리한 거 아닌가 몰라. 아닙니다. 인사드리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엄마, 밥상이 너무 부실하다. 오빠가 고기 사왔다니까 그거라도 좀 구울까? 얘는 이 정도면 됐지 뭘. 고기는 나중에 손님 오면 그때 내야지. 여자친구가 보기에도 그날 손님 대접이 부실했던지 오죽하면 제가 사들고 온 고기라도 굽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장모님이 거기서 됐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모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제 기분은 그리 좋지 못했네요. 그 집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손님을 대접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도 없어서 밥상 끝자락에 앉아있으려니 내가 지금 예비 사이로 인사를 온 것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허락 받겠다고 들어온 예비 처가댁에서 얼굴 구기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제 기분과 별개로 시종일관 웃는 낯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제가 잘 웃고 있으면 어른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건지 예비 장인어른은 제가 인사를 드려도 선물을 드려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계시더군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간 뒤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기에 좀 감옥하신 성격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다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저는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차 매를 쓰며 조심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식사 예절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셨기에 더 조심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 놓는 소리까지 조심을 하며 음식도 꼭꼭 씹어 먹고 있는데 아버님은 성격이 급하신지 10분도 안 되어 식사를 마치시고는 한참 먹고 있는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자네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질문에 저는 씹던 음식을 급하게 삼키고는 대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도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사? 벽지 바른다는 소리인가? 아, 네. 벽지 바르는 일이죠. 그래도 작게 사무실도 있고 밑에 직원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그런 일을 해? 응?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더니 머리가 안 좋아서 노가다 일을 하나? 조금 노골적인 그 질문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네요. 아, 예, 뭐 대학을 못 간 것도 맞고 어려서부터 일저일하다가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합니다. 벌이도 나쁘지 않고요. 도배 그거 해가지고 무슨 벌이가 제대로 되겠나? 응? 하루 왼종일 해봐야 돈도 별로 안 되는 일 아닌가. 게다가 일 없을 때는 또 마냥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 장마철에는 도배가 안 되어서 일을 많이 안 잡기는 하는데 그것도 개인 차이고 그런 것 말고는 별로 계절도 타지 않고 일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도배 안 하는 집은 별로 없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제대로 된 직업이 있어야지 말이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 자네 부모님이 안 계시다더니 그래서 그러나? 여자친구와 제가 연애를 한 지 2년이나 되었기에 저는 설마 그 자리에서 제 직업에 대한 우려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 약점이나 다름없는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지면서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였으니 저는 여자친구가 알아서 잘 설명을 해놨을 거라 생각했었죠. 날 서 있는 아버님의 질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제가 여자친구를 쳐다보는데도 여자친구는 딴청을 피우듯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모두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배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만 이쪽 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대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